안녕하십니까. 134회 건축시공기술사 합격하게 된 손상기라고 합니다. 맨날 이제 유튜브로만 이렇게 합격 수기를 보다가 이게 합격 수기를 하게 돼서 너무 좀 떨리고 영광입니다. 여기 계신 분들 다 모두 출중하게 실력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하게 하시면 다들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먼저 제 공부하게 된 동기는 제가 현장에서 한 7년, 8년 정도 있다가 본사의 발령을 받고 일을 하면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일이나 뭐 취미나 이런 활동들에 좀 매너리즘을 좀 느꼈었는데, 그래서 이제 어떤 도전을 해서 성취하는 그런 성취감을 좀 느끼고 싶어서 어떤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올해 2월에 학원 등록을 하게 됐고, 새해 다짐으로 해서 2월 달부터 도전을 시작을 했고, 이번 134회 시험에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. 가장 큰 동기는 사실상 이제 그 현장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기사 생활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흩어져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고, 그거를 좀 이번에 정리하는 마음으로, 그래서 공부를 또 그런 마음가짐을 또 가지면서 열심히 하게 됐고, 공부 시간과 장소는 이제 대부분 이제 출퇴근할 때 이제 출근 시간 1시간, 퇴근할 때 1시간 정도 걸리고, 대부분 공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. 그래서 시간을 날 때마다 뭐 저희 화장실이 좀 부족한데 화장실에서 앞에 대기할 때도 장판지를 핸드폰에 넣어서 보고, 그렇게 해서 계속 남는 시간마다 해서 하루에 최소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고, 주말에는 토요일을 합쳐서 한 10시간 정도 하는 걸 목표로 해서 한 달에 100시간을 채우자는 목표를 했는데, 사실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꾸준하게 하고 싶었는데 사실 다 채우지는 못했고, 최소한 그 마음가짐으로 꾸준하게 노력했었습니다. 공부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, 어렸을 때는 공부를 하는 게 자랑이었고 어디 가서도 칭찬받는 일이었었는데, 언젠가부터 공부를 하게 되면 아내한테도 미안하고, 그 다음에 직장에 있는 팀원들한테도 좀 미안하고,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게 가장 어려웠었습니다. 그래서 그걸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,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가장 큰 원동력이 됐고 추진력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. 학원이 도움되거나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도움이 되었던 이야기를 드리면, 시중에서 파는 그 어떤 자기계발서보다도 이곳에서는 그 자기 동기부여와 그 다음에 열심히 사시는 그 열정, 이런 것들을 모두 느낄 수 있었었고요. 그리고서는 제가 나태하게 살았었던 부분들만 보이면서 삶을 반성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고, 그리고 제가 갖고 있었던 잘못 알았던 뭐 개념이나 그리고 흩어져 있던 경험들을 좀 명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면서, 그리고 차근차근 답안지를 완성해가는 그런 곳이었었습니다. 그리고 모의고사반에 오면서 좀 시간을 재면서 푸는 연습하고, 그리고 같이 모여서 풀면서 그 느껴지는 긴장감에 계속 노출이 되고 싶었고,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돼서 점점 더 쓰는 속도와 시간 관리가 좀 유리하게 되기도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모의고사반에서 교수님께서 잘하는 그 답안지들을 꼭 뽑아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띄워놓고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, 저는 그걸 매일 좀 선택이 되고 싶었고, 그래서 더 시험지를 열심히 썼었던 것 같고, 실제로도 몇 번 뽑혀서 기분 좋게 그게 또 원동력이 돼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. 답안지 작성할 때 공통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, 용어 지금 과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서술 과제도 있는데, 용어 과제를 하면서 이제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다 따라가진 못했어요. 그러다가 처음 이제 시험을 보는 5월달 시험에서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아무것도 못 쓰겠다 싶어서 진짜 이제 앞에 별표 많고 많이 나왔던 문제부터 이제 한 번밖에 안 나왔고, 그런 문제를까지 제반에 노트를 만들자 해서 서브 노트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, 그게 한 300문제 정도 됐을 때, 아니다, 한 180문제 정도가 안 됐을 때 이제 첫 번째 시험을 봤어요. 근데 확실히 제가 생각했던 전략이 나쁘지 않았던 게, 용어나 이렇게 만들었던 모든 아이템들이 그 용어에만 그치지 않고 결국에는 서술에서 녹아나기 시작하면서 좀 다양한 아이템들을
뿌려냈고, 그게 어떻게 보면 저만의 공통 아이템들이 됐습니다. 그리고 특별히 사용하는 도해는 좀 특이하게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몇 가지 도전을 했고, 실제로 그 모의고사 반에 있을 때도 한번 답안지에 뿌려보고 그려보고, 교수님께도 이렇게까지 그려도 괜찮을까요? 라도 막 여쭤본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, 그게 이번에 나왔던 게 그 파일 파손 부위별 그 원인이랑 그런 대책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있었었고, 그 다음에 결로 관련된 게 나왔었는데, 파일 같은 경우에는 파일 하나를 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하나의 그 좀 확대된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원인과 대책을 써서 한 반 장 정도를 좀 그림을 그렸었는데, 그게 좀 나오면서도 가장 좀 뿌듯했었고요. 제가 갖고 있었던 필살기였었고, 그 다음에 결론은 아예 한 3개층 되는 거에 대한 단면을 잘라서 뭐 천 정도나 뭐 바닥에 그 바닥 그 레이어들이 다 보이게, 그래서 그렇게 다 보이면서 그 다 하나씩 하나씩 뽑아가면서 여기서는 어떻게 결론을 주의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좀 표현했었던 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. 각자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거를 똑같이 표현하죠. 책에는 다 똑같이 되어 있는 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으면 좀 더 표현하는 역이 좀 늘어났었던 것 같습니다. 시험에 적용한 현장 경험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기사 때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할 때 비도 왔었고, 그리고 엄청 더워서 작업자분들이랑도 트러블도 많았고, 그리고 결로 때문에 하자 볼 때 입주자한테 멱살도 잡혀봤었던 그런 경험들이 이번에 나왔던 시험에 서준 콘크리트랑 우천시랑 그 다음에 결로 관련된 문제에서 답안지를 쓸 때 너무 재밌게 했었어요. 제가 뭐 아이템들이 당연히 기반이 되지만 그 아이템들이 책에 나와 있는 딱딱한 단어가 아니라 제가 경험했었던 것들까지 녹여내면서 좀 재밌게 썼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현장 경험이라고 해서 별도로 뭐 중제목이나 대제목을 빼지는 않았었고, 아이템을 조금 더 저의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했었던 게 제 경험에서 녹아났었던 것 같습니다. 답안 작성 시 나만의 폼은 저희 이제 특강 들으시면, 부원장님께서 해주신 특강 들으시면 이제 뭐 정의나 뭐 서론이나 중간에 내용들 나오는 것들은 다 공통적으로 가져갔었고, 첫 장에는 가장 큰 이쁜 그림을 놓고, 두 번째 장에 맨 위에도 이쁜 그림을 놓고, 마지막에도 그림을 놓고, 그다음에 마지막 장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림으로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는 작은 그림이든 뭐 그림을 넣어서 답안지가 꽉 채워 보이고 싶게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연관돼서 이제 고득점을 위한 노력이라고까지 질문을 이어서 보면, 아이템을 쓸 때 예를 들어서 한 5줄이면 끝날 그 개념의 이야기를 길게 씁니다.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도 관리한다, 이 식으로 해서 길게 쓰면서 답안지에 빈틈이 거의 없는 느낌을 주고 싶었고, 그리고 너무 또 빽빽한 것보다는 그림 사이사이에 그 틈이 어떻게 보면 답안지에 좀 뭐랄까 입체감을 살려준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아이템이 되는 제목은 꽉 채우고, 그 안에 설명들은 간략하게 뭐 차트나 이런 걸 넣으면서 이제 강약 조절을 좀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이제 이 영상을 이제 와이프랑 같이 볼 건데, 정말 이제 혼자서 집에 있으면서 제가 야근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고, 공부도 한다고 해서 더 늦게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항상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었고,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아이가 뱃속에 생겼는데,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안하다고 하면 항상 응원해주고 따뜻하게 뭐 안아주고 했었던 제 아내 지민이에게 가장 감사하고요. 그 다음에 뭐 원래는 제가 기사로 만나서 후배로 키웠던 후배가 먼저 이제 기술사의 길을 가면서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동기도 해줬었던 제 후배,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항상 제 시험지 봐주시고, 그리고 본인의 경험, 기술사를 되게 보실 때마다 합격을 하시는 고참이셨는데, 그래서 그 많은 도움도 받고, 그리고 항상 첨삭을 하실 때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그냥 쿨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딱 중요한 것만 찝어서 저를 고치게 해주셨던 저희 박찬문 교수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직도 좀 실감이 나진 않지만 더 열심히 해서 이제 끝까지 뭐 면접까지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네, 질문 있으십니까? 질문 없으십니까?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